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팁입니다. 지금 녹음을 딱 시작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 보실 때면은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도 한참 지났을 때겠네요. 지금 이제 아마 거의 자정 가까운 시각에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늦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미 알게 된 상황이시겠지만 지금 제가 녹음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미국 증시가 개장 직전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6.6% 하락. 어제 테슬라 실적을 뭐 오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었는데 뭐 자료로 그냥 보여드릴까 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뺐어요. 그냥 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가가 미리 하락을 해서 미리 그 악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면 주가가 빠집니다. 그죠? 근데 테슬라 주가는 생각보다 안 빠졌고 견고했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만 그 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최근 이틀은 아예 양봉을 만들어냈었고 그랬죠. 그리고 워낙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달에 0.8달러 그 EPS가 주당 순이익이 근데 이번에는 0.73이 나올 것으로 0.73달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0.66달러가 나왔습니다. 분기 실적 중에 최저치고 0.6달러 주당 순이익이 0.6달러대밖에 안 나오면 매우 평범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뭐 당연히 그 투자사들이 일제히 이제 좀 중립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의견을 계속 쏟아냈고 오늘 테슬라가 만들어낸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오늘 상황이 펼쳐졌지만 테슬라로 이제 촉발된 그 2차 전지들의 주가 하락이 미국에서는요 뭐 9% 10%씩 빠졌고요. 우리도 그나마 우리는 좀 선방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이제 개장 지금 1분 남았는데 지금 1분 남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는 이미 다 지나간 소식이겠지만 지금 거의 마이너스 7% 정도 마이너스 6.85, 6.84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전 시간의 가격이 그렇습니다. 6.84, 6.85, 6.9 10시 30분 지금 딱 개장했는데 6.9%, 7.2% 막 빠지고 있네요. 7.3% 지금 7.38, 7.4, 7.5, 7.5는 안 찍었네요. 7.48인가까지 방금 찍고 다시 7.2, 7.3, 7.4, 7.5, 마이너스 7.54, 마이너스 7.54%까지 찍고 약간 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개장하고 아직 1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7%대 지금 어떻게 움직일지는 모르겠고요. 마이너스 6%대로 다시 상승.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양봉을 만드는 겁니다. 마이너스 6.6. 야, 1분도 안 돼. 지금 한 몇십 초 만에 그냥 1%를 올렸습니다. 마이너스 6.3, 6.2 상승하고 있어요. 한 몇십 초 만에. 이거는 또 다른 모습이죠. 이제 그러니까 개파락 출발한 이후에 양봉을 만드는 모습이 장 초반에 나오는 건 뭐 대형주들 흔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시초가가 지나치게 빠지고 난 뒤에 이제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마련인데 이게 장 초반 30분 안에 그 방향을 잡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보고요. 마이너스 5.8까지 하락폭을 줄이고 있는 그런 장 초반 1분 만에 벌어진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0.8% 상승을 하고 있네요. 엔비디아는 0.8, 0.78, 0.8% 상승을 하고 있고, 뭐 지금 이제 미국 증시를 보는 시간은 아니니까요. 제가 0.85까지 올라갔네요. 테슬라 5.7%대 하락 중이고 이제 뭐 그 일단은 빠른 속도로 양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 선물 지수 뭐 보고 그럴 필요가 지금 전혀 없는 개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고 이제 선물 지수를 보면 앞으로의 흐름을 볼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알 수가 있고요. 오늘
이제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제 금리 동결을 했는데 뭐 매파적 동결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제로 조금 유연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좋게 표현하면 유연하다는 거고요. 안 좋게 표현하면요. 그 금통위원 중에 이제 한 분이 금리를 지금 변동성이 워낙 뭐 전쟁도 있고 그죠? 이제 변동성이 커졌잖아요. 미국 상황, 중국 부동산 상황, 뭐 온갖 상황이. 자, 그래서 금리를 올릴 수도 또는 내릴 수도 있는 유연한 어떤 스탠스를 갖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오늘 이창용 총재가 소개를 했고요. 그게 뭐 저는 금리를 낮출 일은 없기 때문에 금리를 높일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유연하게 고민하자 이렇게 들렸습니다만 대체로 금리 인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두자 이런 취지의 약간의 그 생각했던 것보다 뭐 아주 강한 어조는 아니었고요. 매파적 기조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 증시 등 또 국내외 변동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려를 좀 하자, 지켜보자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지금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 11월 또는 12월에. 그래서 이제 뭐 패드워치 움직이는 거 보여드리고 계속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을 지켜보자는 거니까 연동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올리면 우리도 올리겠다. 미리 경고하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도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포스코가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1조 2천억이죠. 1조 2천억이라는 영업 이익을 이제 발표를 해서 오늘 시간 외에서는 또 조금 상승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내일 주가를 좀 예상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면 컨센서스하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컨센서스에는 그 부합하는 약간 높게 나온 그런 정도여서 아주 큰 주가 상승 요인은 뭐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 결국은 지금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흐름이 갈릴 거고요. 제가 뭐 중간중간 자꾸 불러드리지 말고 어차피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건 여러분들 이제 보시는 상황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봤자 다 과거에 지나간 일이 되고 제가 지금은 보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의미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녹음을 하고 빨리빨리 여러분들께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어제처럼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어서 뭐 약 먹고 난리를 쳤는데도 그나마 진짜 많이 좋아진 거고요. 아침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고 낮에도 이제 조금 많이 가라앉았다가 지금 그래도 좀 나아진 겁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재채기처럼 기침이 나오는 걸 뭐 억지로 편집으로 잘라내고 이러지 않고 그냥 그럴 시간에 빨리 올려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약간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혹시 뭐 듣기 불편하시면 오늘은 좀 그냥 건너뛰어도 제가 이렇게 좀 그냥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충분히. 목소리가 오밤중에 목소리가 듣기 좋아야 듣는 거지. 목소리가 듣기 싫으면 들을 수 없는 거죠. 자, 빨리 뭐 진행을 해볼까요? 그리고요. 오늘 아까 금통위 이제 브리핑을 보면서 한 신문사 기자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운 또 궁금했던 내용을 질문을 해서 그 부분도 조금만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소개를 오늘 해드리니까 감안해 주시고 조금 늦게 올리는 주제에 약간 길어질 수 있겠네요. 오늘 코스피 보시면 95종목, 95 종목이 올랐고요. 812 종목이 빠졌습니다. 이거는 그냥 시장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걸 알고 있었죠. 시장이 무너질 거를 몰랐다고 하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있었죠. 그러면 자, 어제 몰랐다 하더라도 오늘 새벽 밤 사이에 미국 증시 폭락, 테슬라 폭락, 반도체 다 폭락했으면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거를 예상을 했어야 되고 오전장에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냥 시초가에 갖고 있는 거 다 덜어냈습니다. 한 3% 정도 수익 내던 종목들을 오늘 딱 팔고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그냥 술 한 번 마실 정도의 약간 남기고 다 없어졌어요. 계좌가 비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하루 종일 계좌를 비워놓고 증시를 중간중간에 봤는데 뭐 계속 떨어지니까 지수가 오늘은 그냥 비워야 되겠다. 마음을 비우고 뭐 더 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래야 되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그냥 나스닥 추종하는 ETF만 조금 샀어요. 결국에는 약간 올랐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올라갈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좀 앞으로 방향을 좀 보려고 했던 거고 미국 증시 선물 지수도 오늘 아침에 좋지 않아서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약간 올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선물 지수가 상승으로 반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미국 증시도 선물 지수도 다 이따가 정리를 다 한꺼번에 해드릴게요. 어쨌든 코스피는 1.9% 하락했고 코스피 100은 1.8% 하락했습니다. 자, 코스닥은 157종목이 올랐고요. 1431 종목이 빠졌습니다. 똑같죠? 완전히 시장이 폭삭 주저앉은 겁니다. 250종목 오르고 2300종목이 빠지면 이거는 뭐 끝난 거죠.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를 거라고 예상할 뭐 오를 수 있는 95종목을 사는 게 맞나요? 그걸 찾는 게 맞나요? 뭐 그게 그냥 오늘 같은 날은 쉬는 게 맞다고 봐요. 이런 거는 그냥 내가 마음을 비우고 접자. 그리고 종목 중에 조금 많이 빠진다 싶은 종목은 그냥 덜어내는 거죠. 뭐 완전히 다 덜어내진 않더라도요. 한 20%쯤, 뭐 오늘 3분의 1쯤 아니면 뭐 10%쯤 아니면 뭐 10주, 뭐 100주 이런 식으로 조금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덜어내더라도 덜어내야 되는 그런 아침에 시초가에 덜어냈으면 그 덜어낸 만큼 손실을 줄였을 겁니다. 그쵸? 코스닥이 3.7%, 3.07% 하락을 했으니까 뭐 코스닥 150도 2.9. 그러니까 코스닥은 완전히 완전 폭삭 주저앉았고요. 오늘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이 다 개인만 매수를 했고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졌는데 코스닥은 금투가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온 게 그나마 좀 희망적이지 않나 싶고요. 자, 선물지수는 나스닥이 강보합권에 있는데 이따 어차피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원달러 환율이 0.58% 올랐습니다. 1357원 40전. 어제 요 며칠 빠지던 게 다시 한 방에 다 채워지고도 더 넘었죠. 1400을 향해 가면은 외국인들이 다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지 않은 겁니다. 원달러 환율도 2% 넘게 올라서 87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한 달러 강세 심화 그리고 해외 증시의 반도체 전기차 관련주들의 급락세 영향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중동 리스크, 국채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중동 분쟁 악화와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에 크게 하락했다는 것. 중동 분쟁 악화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5%대 위협, 4.9% 넘어갔어요. 하락 출발한 지수가 장중에 금통위의 금리 동결에도 앞으로 추가 인상 가능성 등이 투자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을 하면서 크게 하락했다.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에 기반한 반도체, 소프트웨어 업종 등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미군 기지의 드론 공격 소식에 방산 관련주들이 올랐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자, 시총 상위주를 보면 딱 빨간색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삼바와 기아 뭐 다 1% 미만으로 조금 올랐을 뿐이고요. 셀트리온이 보합 아주 선방했고요. 오른 종목, 빠진 종목 보면은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뭐 SK 하이닉스도 3%대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딱 한 종목, 클래시스만 강보합 정도였고요. 빠진 종목 보면은 HPSP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5%대, JY 엔터테인먼트도 5%대 하락했고, 에코프로 BM, HLB, SM이 4%대 빠졌고요. 통신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이렇습니다. 다 빠졌는데 덜 빠졌을 뿐입니다. LGU 플러스 0.29, KT 0.75 이런 식으로 빠졌고요. 철강 금속 업종이 제일 많이 빠졌는데 KG 스틸, 파인베 스틸, 포스코 스틸리온 이런 순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종이 목재 업종이 코스닥에서 가장 좋았는데 대양제지가 3%대 올랐고요. 자, 신성장 기업 업종이
제일 많이 하락했습니다. 딥노이드와 넥스트 칩이 13%대, IMT가 12%대 하락했고요.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 딱 두 종목, 광동제약과 삼바 두 종목이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세 번째, 보합이 세 번째로 좋은 종목이었던 겁니다. 의학 하락 종목, 신풍제약 우선주가 22%대, 신풍제약이 19% 정도, JW 중해제약이 13%대 하락했고요.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올리패스가 8%대, 아스타 5%대, 애니젠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한국파마가 10%대, 위더스 제약, 보로노이, 펩트론, 인벤티질랩이 9%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 375억 원이 늘었고 코스닥의 솔브레인홀딩스와 엔캠이 과열 종목 지정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은 코스피는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삼성전자, 포스코 홀딩스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포스코 DX, LNF, 주성 엔지니어링 순이었습니다. 공매도 거래 비중 상위 종목 보면 코스피는 한화오션, DL, BGF 리테일, 넷마블, SK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모두투어, 코미팜, 에코프로 BM, 아난티, 셀트리온 제약 순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기준금리를 6회 연속으로 동결했고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결국 실제로 그냥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창용 총재의 브리핑 그리고 중앙일보 기자였는데요. 아주 좀 날카롭고 그 대중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을 오늘 해서 거기에 또 답변도 너무 그 충실하게 아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만 잘 들어도요 투자 방향 잡는데 정말 도움 많이 되고 공부 진짜 많이 됩니다. 경제 또는 투자의 거의 기초 시장을 읽는 오늘처럼 시장이 무너질 때 종목이 시장을 이긴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떤 종목도 개별 호재도 안 통합니다. 시장이 그냥 무너질 때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 그리고 이제 사실 옛날에는 이런 걸 듣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그냥 뭐 라이브로 그냥 유튜브 같은 데서 라이브로 그냥 중계를 해버리니까요. 보기도 좋고요. 나중에 또 영상을 다 제공을 하니까 그냥 볼 수가 있어요. 또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은 뭐 굉장히 많은 그 리포트와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좋은 자료들이. 업데이트도 빠르고 그래서 꼭 보시길 바라고 이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그 오늘 브리핑과 그 기자 질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023년 10월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통화정책 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창용 총재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금융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에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을 살펴보면 주요국 통화 긴축 기조가 장기화하고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 흐름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성장세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은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고금리 영향 등으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로 지역은 서비스업 회복세 약세 등으로 성장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경제는 부동산 경기 부진과 수출 둔화로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의 인플레이션은 근원 물가를 중심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월과 같은 3.7%를 나타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은 4.1%로 전월 4.3%보다 낮아졌으며 유로 지역은 물가 상승률이 5%대 초반에서 4%대 초중반으로 둔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국제 유가의 변동성 확대로 향후 둔화 흐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졌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등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미 달러화는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국제금융시장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향후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시장 변동성을 크게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 경기는 완만한 성장세 개선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소비는 임금 상승률 둔화, 높아진 물가와 금리의 영향 등으로 회복세가 다소 더딘 모습이지만 수출은 감소폭이 축소되면서 부진이 완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경기는 IT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수출 부진 완화로 성장세가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성장률도 지난 8월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주요국의 통화 긴축 기조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향후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아진 것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물가는 9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에너지 및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 8월 전망 경로를 다소 상회하는 3.7%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9월 중 근원 인플레이션과 단기 인플레이션은 모두 3.3%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금년 말에는 3%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내년에도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높아진 국제 유가와 환율의 파급 영향,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 등으로 금년 및 내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원 물가도 수요 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누적된 비용 인상 압력의 파급 영향이 지속되고 금년 및 내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금융 외환 시장은 미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당폭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에서 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비은행 부분의 리스크는 진정되고 있지만 불안 요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상황을 보면 주택 매매 가격은 가격 상승 기대와 매수 심리가 강화되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며 전체 가계대출은 정부의 관리 강화, 일시적 요인 등의 영향을 받아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큰 폭의 주택 관련 대출 증가세는 지속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 상승률이 기조적인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물가 상승률의 둔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정책 여건의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습니다. 향후 통화정책 운영과 관련해서는 물가 상승 압력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기존에 봤던 것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진 만큼 앞으로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둔화 흐름, 금융 안정 측면의 리스크와 성장의 하방 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의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 김경입니다. 필수 질문이 아직 안 나와서 포함해서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그 올해가 얼마 안 남았는데 향후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금리 전망 수준을 여쭤보고 싶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잠깐 언급이 나왔지만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16년 만에 4.9%를 돌파했고 소비나 고용 지표도 여전히 견조한 상황인데 최근에 총재님께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거의 끝나간다고 언급하신 좀 구체적인 근거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선 매번 말씀하듯이 이 3개월 호라이즌을 우리가 저희 항상 금통위원들 의견을 알려드렸었는데요. 이번에 그 결정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5번 금리를 3.5%에 동결한 거의 가장 큰 원인은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성장 경로, 물가 경로, 가계부채의 추이 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불확실성을 좀 보고서 결정하자라는 면에서 동결을 하셨는데 향후 기준금리에 관해서는 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한 금통위원 6분 중에서 한 분은 이 앞서 언급한 이런 정책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3개월 호라이즌을 봤을 때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분은 앞서 얘기한 이런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 상황을 평가해 볼 때 물가 상승 압력이 더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는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지난 8월 통방시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시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하신 5분 중에 한 분은 이런 이유에 더해서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1대5로 지금 의견이 조금 이번에는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기준금리를 낮출 거냐? 제가 말씀드리시 저희가 3개월 정도 호라이즌으로 금통위원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더 길게 관해서는 금통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한다에 대해서 이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금통위원들이 3개월 시기 뒤에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만 지금 기준금리가 저희도 뭐 계속해서 뭐 낮출 거다 뭐 막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것이 많이 잘못돼서 우리 금리도 상당 기간 긴축 기조가 계속될 거다라는 그런 견해는 좀 더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미국 금리가 지금 10년 금리, 10년 채권이 지금 4.9%를 돌파해서 그 5%대로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요번에, 이 마라케시에 있었던, IMF 회의에서 가장 큰 논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그동안 시장이 페드가 어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금리 곧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드디어 미국 경제가 굉장히 노동시장도 견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분간 정말 금리를 내리지 않겠구나. 그런 가정을 하다 보니까 10년물 채권들이 금리가 내리면 굉장히 이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분간 안 내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기대가 바뀌어서 이제 장기물에 대한 채권 수요가 많이 줄면서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고 또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미국의 재정 적자가 6% 이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지금 여러 전쟁도 있고 또 미국도 이 재정 적자를 줄이려면 우리처럼 사회복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줄여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재정 적자가 계속 유지돼서 이게 무슨 후진국처럼 대시 서스테이너블하지 않고 뭐 디폴트가 나냐 이런 것이 아니라 장기 채권을 계속 발행해야 되니까 펀딩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차이가 나서 있는 이런 펀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IMF가 이번에 꼭 이 말을 실질 기간
프리미엄이라고 붙였더라고. 리얼 텀 프리미엄이라고. 노민하고 달리 미국의 이런 재정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인 텀 프리미엄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견해 이런 것들의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두 번째 해석이 좀 많은 경우에 와닿는 것도 이게 금리가 굉장히 지난달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생기니까 미국 국채가 다시 또 세이프 헤이버 되니까 금리가 떨어졌다가 그 다시 또 좀 올라가는데 특히 이번 주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중동에 가서 이 우크라이나나 이 중동에 대해서 전비를 좀 지원하겠다는 말을 하니까 재정 적자 우려가 되다 보니까 또 지금 확 뛰어서 4.9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은 미국 이번 11월 초에 있을 연준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완전히 나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미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미 긴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별도로 기준금리를 더 올릴 필요가 없어서 이번 11월에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서 생긴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하마스 사태나 이런 걸 보면은 유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시 물가 상승률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기준금리가 당연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상반 견해가 있어서 어느 한쪽이 맞다고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제가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지 않냐는 것은 이번에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작년에는 금리를 물가 상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적으로 올리는 상황에서 지금은 올려도 시장에서는 지금 생각하듯이 포즈하거나 올리면 한 번 정도 올리지 않겠냐 이런 기대가 많이 있다는 면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제는 안정되는 그런 국면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걸 이제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리고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될 테니까 오늘은 한 번 더 들어보시면 이제 좋겠다. 잘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조금 더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과 그 기자 질의와 그다음에 답변을 한 번만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이럴 줄 알았어 하는 느낌의 기사 영풍재지가 하한가가 나왔잖아요. 어제 이 주가 폭락하기 하루 전에 영풍재지하고 대양금속에 이제 하한가 나왔던 종목에 바로 전날 시세 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제 세력을 검찰이 체포했었대요. 그러니까 딱 주동자가 아니면은 어떤 피의자가 잡히니까 이 공범이나 아니면 관련 세력들이 이제 빨리 팔아버리자 하고 던진 건데요. 그래서 한가가 나온 건데요. 지금 저도 영풍재지를 한번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는 아주 이상한 패턴을 한 달 전쯤에 이 검찰에서 이제 이걸 제보를 받았나 봐요. 이 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라는 곳을 통해서 근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이제 5종목이었나요? 이제 이 시세 조종 유명 연예인도 포함되고 이랬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세력이 언제나 존재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 피해자도 또 계속 나오고 있다. 이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지나고 보면 이게 피해자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와 함께 왜 저런 데에 엮여가지고 피해를 보지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이성을 되찾으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욕심이라는 거는 투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빨리 벌고 싶고 수익을 내고 싶고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것에 이 이성이 마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피해자, 이런 그 어떤 사기, 조종, 뭐 이런 거에 피해가 좀 나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 이제 지금 그 뭐 거래가 정지되었고 좀 엄청난 애타는 마음이었을 거고요. 오늘 거래가 재개됐어도 아마 저는 또 한가 나왔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장에서 분명히 이제 뭐 거래가 이제 거래 정지가 풀리면 지난번 그 종목들처럼 조금 여러 가지 우려됩니다. 그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투자할 때는 항상 원칙을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매출은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4% 떨어졌어요. 그런데 영업이익 보시면 33% 1조 2천억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 3분기까지의 누적 아니죠. 그렇죠.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는 39% 마이너스 40%가 하락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3분기 실적은 개선이 됐는데 아직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진 것은 아니고, 그러면 이 33.3%라는 수치를 어떻게 봐야 되지 하고 이제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니까 1조 1,800억이었어요. 그러니까 1조 2천억 거의 비슷하죠. 약간 높아졌죠. 매출액이 1조 9천억이니까 아니죠. 19조니까 20조 1,400이니까 매출액은 컨센서스 대비 못 미쳤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에 그냥 예상치에 부합을 좀 하면서도 조금은 좀 아쉬운 그런 실적이다. 그냥 그렇게 저는 보여요. 그래도 선방한 거는 맞죠. 왜냐하면 다른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들 지금 떨어진 거 보면은 선방을 한 건 맞는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하면은 그렇게 후련하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라 뭐 그냥 쏘쏘 뭐 이런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뭐 이런 느낌. 자, 수급 볼까요?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샀지만 83만 주, 어제에 비해서 그제에 비해서 크게 줄었습니다. 주가도 1,000원 빠졌으니까 저는 선방했다고 봐요. 이 정도면 선방했다. 근데 그 선방한 이유는 연기금이 38만 주를 샀기 때문, 그리고 기관 중에서 금투가 많이 팔았지만 일단 연기금이 뭐 7만 원 언저리 6만 9천 원대 요 정도에서 사주고 있다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7일간 이어가고 있고, 기관은 샀지만 4,600원, 4,600주 정도밖에 안 샀기 때문에 뭐 주가 흐름이 좋을 수는 없었습니다. 10,000원이 하락을 했고요. 에코프로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80만 원 밑에 79만 원대로 내려가니까 이 정도에서는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확인을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아직 뭐 더 돌아설 기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포스코홀딩스 외국인이 21만 6천 주나 덜어냈습니다. 기관도 팔았지만 개인이 20만 주를 사면서 주가는 크게 빠졌고, 어제 말씀드렸던 47만 원대 그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47만 원대. 근데 이제 이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많이 빠지면, 오늘 좀 많이 빠졌네 그러면 이건 반발 매수 또 들어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디까지 빠졌냐,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런 걸 다각도로 이제 봐야 되는데 그거를 같이 이제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셀트리온 외국인이 4만 9천 주 샀죠. 오늘 보합이었죠. 바이오 다 떨어졌는데 세 번째로 좋은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덕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빠진 거는. 헬스케어도 200원밖에 빠지지 않았어요. 개인들이 팔았고 외국인이 팔았지만 기관이 4만 주 넘게 매수해 주면서 금투의 매수,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주가를 더 빼지 않고 있다. 의미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 좋아지면 가장 먼저 올라갈 종목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외국인이 2만 3천 주를 샀습니다. 3만 3천 원대 떨어지고 나니까 이거 그러면 역대 또 최저점에 거의 근접한 거 아니야? 9월 20일 날 3만 3,550원 종가 기준으로, 그리고 10월 16일 날 3만 3,650원. 자, 3만 3,500원, 3만 3,600원 이 정도 가격이라면 이거는 살만하다. 그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점이니까. 그래서 3만 3천 원대 떨어지니까 외국인이 다시 산 거고, 단기 수익 노리는 금투가 또 산 거고, 이렇습니다. 시간에 볼까요? 삼성전자 0.14% 100원 빠진 69,400원, 에코프로 BM 0.63% 1,500원 빠진 23만 8천 원,
에코프로 0.75% 6,000원 빠진 79만 2천원. 포스코홀딩스 0.31% 1,500원이 오른 47만 8,500원. 셀트리온 0.28% 400원 빠진 14만 1,900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0.47% 300원 빠진 6만 3,300원. 위메이드 0.44% 150원 빠진 3만 3,700원이었습니다. 자, 일봉 볼까요? 삼성전자 빠졌지만 생각보다 안 빠졌고 또 흐름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네. 매물대를 쫙 그려보면요. 지금 69,400원, 69,500원 이 자리가 매물대 지지를 확인한 겁니다. 오늘 밤에 미국 증시가 만약에 무너지고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게 빠지거나 그러지 않으면 저는 바로 반등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 아래쪽에 매물대 저는 매물대는 그려보니까 이렇게 6만 8,400원 이렇게 그려지지만 그 아래쪽에 121선이 69,100원 단기 이평선들이 또 오밀조밀 모여 있잖아요. 69,000원 정도 약간 더 밀리면 68,000원대 후반 정도에서 그 정도까지 빠지면 반등. 그러니까 69,000원 정도를 바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별 악재가 또 나오거나 또는 미국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는 변동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자, 에코프로 BM은 조금 더 짧게 일봉을 압축해서 3개월치를 보여드리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오늘 11선 부근에 이제 눌려 내려왔고요. 자, 22만 1,000원이라고 되어 있는 지난주 주가 흐름 보시면 이 자리가 22만 1,000원 부분이 주가의 최저점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자, 241선 아래쪽에 분홍색 선이 이제 그 부근인데요. 지금 이 단기 이동 평균선들의 더 많이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추가로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또 굉장히 크게 빠지고 여러 가지 악재들이 이제 나와서 주가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241선까지 추가 하락하는 거 22만 원 정도까지 하락하는 거 가능성 다 열려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에코프로는 이동평균선 지지가 없기 때문에 더 나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코프로 BM보다 더 안 좋은데 최저점 77만 원대 지금 이제 80만 원 깨지는 자리에서는 일단 하락폭이 조금씩 가파르게 하락하지는 않는 모습이 나오고는 있었는데 77만 원대 부근까지는 얼마든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선을 그어놔서 잘 안 보이는데요. 회색 121선에 정확히 걸쳤습니다. 이제 121선 정도까지 밀리고 나면 이건 3개월 이동평균선인데 6개월 이동평균선인데 이 정도면 이제 반등 충분히 나올 만하다라고 생각한 이제 어떤 세력 자금이 시간에서 들어온 거고요. 자, 옆에 왼쪽에 동그라미 보시면 47만 5천 원쯤 되는 자리가 바닥입니다. 지금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장을 이기진 못한다 그랬잖아요. 주가가 개별 호재 때문에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폭락하는 폭삭 주저앉는 흐름이 되면 그 아래쪽 매물대까지 빠진다. 그럼 어디냐면 44만 8천 원쯤 되는 자리. 대충 45만 원 부근까지 밀릴 거다.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바로 지지가 나오거나 45만 원 정도까지 밀리거나 이런 흐름이 나올 겁니다. 자, 셀트리온은 올라가지 못하고 쭉 빠졌습니다만 노란색 21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빠져도 21선 정도에선 안 빠지고 지지받을 거예요. 자, 오늘 양봉을 만들어냈죠. 뭐냐면요. 21선 밑으로 더 빠지진 않아. 이거였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아래쪽에 11선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지지가 나올 것처럼 보이지만 추가 하락을 한다면 그 밑에 매물대 옆에 매물대 보면은 14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14만 원 정도, 14만 원대 초반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밀리지는 않을 것 같이 보여요. 근데 만약에 하락하고 그 하락의 폭이 크다면 이 아래쪽 매물대 지금 14만 원대 초반의 매물대 지지를 못 받으면 이 지지 받은 게 7월 말의 흐름이었는데요. 그리고 8월 중순의 흐름이었는데요. 이거 못 받으면요. 그 아래쪽의 매물대들은 약해서 이제 13만 원대 중반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가 흐름이 바닥 지지가 나올 때 하고 이제 지지를 못 받고 막 빠질 때는 정말 거침없이 빠지거든요. 그럴 때
던져야 돼요. 미련 없이. 안 그러면 저 밑에 매물대들을 추가로 깨고 13만 원대 초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괜히 앉아서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헬스케어도 윗꼬리를 단 게 되게 아쉽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되게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근데 위쪽에 보시면 저 위에 매물대들, 저 이동평균선들을 다 있는 상황에서 480일 부근에서 밀리더니 60일, 240일 뭐 단기 평선들 다 내주고 어디서 딱 지지를 받고 멈췄느냐? 21선이요. 노란색.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둘 다 21선 지지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21선 또는 11선 밑에까지 더 밀리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 밀리면 그 바로 아래쪽에 있는 이제 62,500원짜리가 매물대 하단. 그래서 거기까지는 더 하락할 수도 있는 흐름이 깨지면 62,500원 부근까지 뭐 혹은 더 밑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매의 눈으로 지켜보면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위메이드는 반대로 이제 1년치 일봉을 쫙 펼쳐놓으면 이제 지지 오늘 보면은 이 매물대 쭉 그어놓은 선 매물대에 32,500원, 33,000원 부근인데요. 자, 여기서 더 밑으로 더 안 빠져요. 만약에 33,000원까지 더 깨고 내려간다면 최근 진짜 올해 들어서 거의 최저점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1번, 2번 써놨는데 매물대 32,500원, 그 다음에 2번 저점 28,600원. 자, 이 부분들 다 이제 고려해야 할 저점들입니다. 그건 뭐 충분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 자, 선물지수 아까 이제 이 녹음을 시작할 때 미국 증시 개장할 무렵이었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을 건데요. 어쨌든 다우존스 29포인트, S&P 500이 8.75, 나스닥이 66.25 이렇게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선물 지수가 지금 개장 이후의 흐름이 아니고요. 이건 이제 선물 지수였는데, 자, 이제 아까 막 이제 낙폭을 줄이면서 제가 30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니까 테슬라 다시 마이너스 7.5% 이제 다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분봉으로 그리면 바닥을 쫙 찍고 반등하다가 다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하면 쌍바닥을 만드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뭐 낙폭을 키우는 건데 오늘 장중에 8.21%까지 빠졌다가 4.97%까지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7.4, 7.5% 하락하면서 이제 뭐 아직은 음봉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아까 0. 얼마였는데 1.454643% 상승 중입니다. 1.4%대 상승.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들은 완전히 불안한 상태. 그다음에 반도체는 그래도 좀 괜찮은 흐름이 예상되고 그런데 반도체를 다른 종목들을 좀 더 보면 인텔 1.26% 상승 중이고요. 퀄컴 1.73% 상승 중이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3%대 하락 중이네요. 자, 온 세미컨덕터 마이너스 0.6% 하락 중. 뭐 약간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2차 전지들도 좀 볼까요? 너무 늦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리비안 오토모티드 마이너스 3.2%대 하락. 니콜라 마이너스 7.35%대 하락. 루시드 그룹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니오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좀 볼까요? 포드모터 마이너스 0.45% 하락 중이고 또 뭐 볼까요? 양자 컴퓨터 아이온큐 볼까요? 1%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바이오들 조금 볼까요? 일라이릴리 마이너스 3% 하락. 리제네론 마이너스 0.9% 하락. 모더나 마이너스 2.4% 하락. 파이자 마이너스 0.4% 하락. 아스트라제네카 마이너스 0.9%대 하락.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네요. 자, 지금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 지금 저 나스닥을 좀 볼까요? 나스닥 지수를 좀 보려고 하니까 잠깐만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볼까요? 나스닥 지수를 보면은 0.4% 상승 중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엔비디아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테슬라가 좀 빠지고 있지만 다른 종목들의 흐름이
좀 괜찮다는 거죠. 지금 지수는 0.3% 상승 출발해서 지금 0.40% 상승하고 있으니까 0.1%포인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0.39 뭐 약간 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미국 선물 지수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선물 지수를 보면은 다우존스 보합권, 그다음에 S&P 500이 2.5포인트 상승, 나스닥 36포인트 상승. 아까보다는 다우는 마이너스 4. 지금 아까보다는 낙폭을 이제 키우고 있네요. 상승폭을 제한하고 있고, 다우는 마이너스 8까지 떨어졌고, 나스닥 플러스 2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장하고 이제 한 40분 지났는데 그 사이에 다우 지금 마이너스 14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또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미국장 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제발 밤 사이에 뭐 좀 좋은 소식이 나와서 근데 이제 오늘 좀 이따가 지금 0시 30분에 파월 의장 뭐 연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떤 발언을 또 매파적 발언을 쏟아낼지,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얼마나 자극적인 말을 할지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는 시장이 또 폭락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우존스 지금 마이너스 30까지 선물지수 빠졌고요. 잠깐 사이에 나스닥도 19까지 내려왔습니다. 플러스 19입니다. 자, 오늘 빨리 이 정도 하고 편집 빨리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